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이클 서머스의 겨울의 벚꽃을 들어보겠습니다. 전쟁, 우정, 사랑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장 -9 겨울의 벚꽃 스케치북이 도착했을 때 나를 압도했던 감정을 나는 뚜렷이 기억한다. 그것은 아무런 경고 없이 투명한 플라스틱 버블에 조심스럽게 포장되어 왔다. 마닐라 타임즈, 노란색 소포 봉투, 두꺼운 투명 테이프가 여러 겹 들어 있었다. 왼쪽 위 모서리에 화려한 글씨로 쓰여진 마리아 산토스와 펜션의 반송 주소. 나는 소포를 어깨 가방에 쑤셔넣고 외투에 지퍼를 올리고 가벼운 모직 비닐을 썼다. 늦은 겨울의 안개 속에서 하노이 중앙 우체국에서 호안기엠 호수를 따라 달리는 것은 항상 나를 매료시켰다. 나는 천천히 움직이며 평평하고 유리 같은 물, 야생 오리무리, 뭉친 옷을 입은 워커, 태극권을 하는 할머니, 그리고 내 얼굴을 스치는 북쪽의 날카로운 바람을 빨아들이는 것을 좋아했다. 그래서 내 자전거는 한 번에 한 번씩, 그리고 너무 힘들이지 않고 캐페이 오엘로시를 향해 구불구불 나아갔다. 나는 굽고 있는 크루아상과 달콤한 프랑스 파이의 바삭바삭한 뜨거운 껍질, 달랏 커피와 계피 돌체라떼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이상하게도 내 어깨 가방의 무게는 마치 아이의 크리스마스 아침을 기대하는 것처럼 나를 설레게 했다. 나는 북쪽의 차가운 겨울 공기에 편안한 야외 테이블을 잡고 버터 크루아상의 따뜻한 층을 벗기고 딸기잼을 살짝 발라 달콤하게 만들고 뜨거운 스파이스 라떼로 씻어내렸다. 나는 소포를 다 읽을 때까지 테이블에 놓아두었다. 그런 다음 나는 그것을 손에 쥐고 무게를 느꼈고 테이프를 벗기고 그 내용물을 드러냈다. 흰색 표시 없는 봉투에 접힌 편지와 햇볕에 바랜 가죽장정 스케치북이었다. 나는 책의 안쪽 표지를 열었고 진한 잉크로 제게 이름과 날짜가 적혀 있었다. 1949년 4월, 1950년 10월. 그는 이전에 나에게 그 책을 보여준 적이 없었다. 나는 흰 봉투를 열고 편지를 꺼냈다. 그 글자들은 마치 그가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고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한 후에 쓴 것처럼 무겁고 거칠게 쓰여 있었다. 그 글자는 다음과 같았다. 친애하는 대인. 제가 마닐라를 떠난 후에 이 편지를 받게 될 겁니다. 나는 내 인생의 세부 사항을 당신에게 말했는데 어떤 사람의 인생이 다른 사람의 인생보다 더 큰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각 사람의 인생은 그의 선물이며 그는 자신의 길을 독특하게 선택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뿌리를 내리지 못했고 그 후 특수부대와 기관에서 경력을 쌓으면서 저는 아버지가 꿈꿨던 여행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삶은 엄청난 목적과 많은 고무적인 모험을 제공했지만 외로웠습니다. 한국 전쟁에서 복무한 후 저는 떠난 젊은이와는 매우 다른 사람이 되어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치코와 저는 논 사이의 작은 아파트에서 다시 살았습니다. 저는 민간 직원 일자리를 얻었고 그녀는 기지에서 계속 일했습니다. 저는 이 기간을 천국이라고 설명할 것입니다. 훌륭한 음식, 따뜻한 샤워, 따뜻한 침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폭격이 없고 위험한 야간 순찰, 피와 내장. 저녁 동안 미치코와 저는 자연의 소리에 몸을 맡기며 서로 사랑했고 우리의 몸은 서로의 열정으로 반짝였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 이 경험만큼 행복한 것은 없다. 하지만 낙원은 매주 지날 때마다 천천히 지옥으로 변했다. 나는 어깨에 전쟁을 짊어지고 생존자의 죄책감과 친구들이 죽었다는 비통함, 기억, 슬픔, 분노에 짓눌려 이런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 병으로 향했다. 미치코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결코 믿음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불행히도 나는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었다.
나는 겨울에는 벚꽃이 피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하나미 축제의 셋째 날, 3월의 따뜻하고 달이 없는 밤에 벚꽃이 절정에 달했다. 미치코와 나, 그리고 그녀의 절친 몇 명은 우에노 공원에서 가장 웅장한 나무 중 하나 아래의 담요를 확보했다. 그녀는 맛있는 도시락을 만들며 하루를 보냈고 그 밤은 고요하고 완벽했다. 다만 내가 그것을 망가뜨렸다. 그날 저녁을 돌이켜보면 나는 아름다운 분홍빛 사쿠라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한다. 나는 분노, 그들의 얼굴에 던진 술 취한 전쟁 이야기, 내 여자를 잘못 봤다는 이유로 한 젊은이의 두개골을 끼뜨릴 위협만 기억한다. 하지만 주로 내가 거기에 있었고 그는 거기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그녀가 버스에서 울고 마침내 잠들 때까지 잠시도 멈추지 않던 것을 기억한다. 일주일 후 나는 언젠가 그녀를 다시 볼 것이라는 설명 외에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미국으로 떠났다. 저는 여러분의 동정심이나 한국에서 목숨을 잃은 젊은이들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기 위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여러분이 삶을 최대한 살 수 있도록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삶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모든 것으로 다르게 했을 것인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나는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든 결정적인 경험이었습니다. 나는 한때 아름다운 눈을 가진 큰 사랑을 가졌고 그녀를 잃었다. 하지만 나는 풍요로운 삶을 살았고 후회 없이 그것을 떠날 것이다. 당신의 친구 잭 키어스. P.S. 저는 몇 년 전에 꽤 유명한 미국 소설에서 스페인 부르게테에서의 플라이 낚시가 유럽 최고라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면 메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악명 높은 어파컬리프스 나우바에서 자니를 만났는데 특히 술 한 잔에 목이 말랐습니다. 자니와 저는 90년대 중반의 도쿄에서 함께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는 서양인들이 조금씩 베트남으로 돌아오던 초창기에 하노이로 모험을 떠났습니다. 97년에 그는 처음으로 장기 여행을 떠났는데 구시가지와 호안기엠 호수 주변을 거닐며 가끔씩 러시아인이나 베트남에서 돌아온 참전용사를 제외하고는 관광객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조니는 키가 크고 뼈가 많은 긴 코, 각진 뺨, 뾰족한 턱, 그리고 가느다란 손가락이 있는 똑같이 긴 팔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의 깡마른 사지는 비례가 맞고 두껍고 검은색의 어깨 길이의 물결 모양 머리카락, 콧수염, 염소수염이 있어서 그는 이상하게도 현대의 프랭크 자파처럼 보입니다. 시발, 친구야, 조니가 말했다. 그 시절이었어, 형. 아무도 너한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어. 넌 여기 있었지만 너는 여기 없었어. 나는 빌어먹을 쿼터를 거닐며 그곳에서 술에 취했어. 자전거가 사방에 널려 있었고 행상인, 거지, 모터스쿠터, 검은색 잠옷, 원뿔 모자가 있었지. 그리고 형, 실크 아오자이를 입은 여자들이 내 알을 조일 수 있다고 말할게. 형, 넌 정말 멍청한 놈이야. 야, 술 한 잔 더 하자. 내가 말했다. 음악은 모조만 늘 울려 퍼졌고 그곳은 담배 연기에 평소한 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핫한 하이힐 여자들, 그리고 서양인 이주민, 관광객, 베트남 힙스터들로 가득 찼다. 타이거 맥주를 한 모금 길게 빨아들인 후 조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난 여기가 시발 좋아, 친구야. 난 집에 있을 때처럼 지루하지 않아? 시발 일상이잖아. 여기서는 기대와는 100만 마일이나 달라. 야, 조니, 사람들이 말하길, 이거 해? 저거 해? 얼마나 벌어, 조니? 가야 돼, 조니, 가.
여기 베트남에서 조니는 조니가 하고 싶은 걸 다 해. 이곳은 살아있어, 친구야. 바텐더, 맥주 한 잔 더 줘. 그래요, 내가 말했다. 당신은 그저 외국인인 것을 좋아할 뿐이에요. 문화권에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책임감이 없는 이국적인 외부인이에요. 네, 선생님, 저예요. 건배. 안녕, 조니. 이 스케치북을 보여주고 싶어. 나는 그날 아침 잭에게 받은 스케치를 그에게 건네며 말했다. 그는 책을 받아들고 페이지를 넘기며 멈춰서 예술을 감상했다. 정말 놀라운 스케치네요. 그가 말했다. 이게 당신이 쓰고 있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치코의 스케치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와, 그녀는 정말 멋진 여자야, 대인. 전쟁 후에 그가 그녀와 연락을 끊었다고 내가 말했던 걸 기억해.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51년 후반에요. 그리고 저는 미치코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녀가 살아있다면 그가 그녀를 찾으러 돌아왔을 때 왜 그녀는 사라졌을까요? 그 둥지를 흔들고 싶은 거야?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사람과 상황은 변하고 누군가 다칠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미 도쿄행 티켓을 구매했어요. 형, 당신은 돌 하나도 뒤집지 않는군요. 거기서 금덩어리를 찾을 수 있어요. 내가 웃으며 말했다. 옛날의 연인인 스미코에게 연락해서 같이 가줄지 물어보는 게 좋을 거야. 보물찾기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어. 나는 이미 그녀에게 이메일을 보냈어. 그녀는 동의했어. 하지만 약간의 우려는 있어. 그리고 그녀의 우려는요? 내가 둥지를 흔드는데 조심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시도를 고려한다는 것. 젠장, 난 그 여자를 사랑해. 너가 그녀와 결혼할 줄 알았어, 대인. 나도 그랬지만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그런 경솔한 약속을 싫어하거든요. 야, 편국에 대해 말하자면 저 유럽 귀염둥이 3인조 보이니? 뭐라고 할까? 뒤집히지 않은 돌들? 그거 해봐. 형, 내가 지켜볼게. 자니는 방을 가로질러 브래지어를 벗고 티셔츠를 입고 진토닉을 마시는 사랑스러운 네덜란드의 녹색 히피족 3명에게 다가갔다. 가장 작은 체구의 여자 옆에 나는 그가 미끄러지듯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바위처럼 단단한 젖꼭지와 팽팽한 둥근 엉덩이를 가진 섹시한 갈색 머리 여자였다. 자니는 그녀의 어깨 너머로 바라보며 나에게 눈짓했다. 그는 긴 여정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바로 걸어가서 바위 위에 위스키를 주문했다. 버번은 익숙한 연기가 나는 카라멜 색조로 부드럽게 내려갔고 금세 내 배를 따뜻하게 했다. 음악이 울려 퍼지고 담배 연기가 내 눈을 태웠고 그 장면은 나를 피곤하게 만들기 시작했고 나는 취했다. 나는 자니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술을 말아서 문으로 향했다. 나는 호어마 스트리트에서 20피트 올라갔을 때 모터 스쿠터가 옆으로 지나갔다. 여보, 친구 찾는 거야? 오늘 밤 붕붕 어때? 나는 한가 거리까지 태워다 줄까?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그녀가 말했다. 현대차와 토요타가 좁은 거리를 메울 때 이곳이 어떨지 궁금해했다. 우리는 마을을 질주했고 보도는 시원한 저녁을 즐기는 사람들로 활기를 띠었습니다. 가족, 이웃, 친구들은 작은 히바치에서 바비큐를 했고 백개먼과 마작게임은 전력으로 진행되었고 옛 전쟁 참전 용사들은 차와 쌀 위스키를 나누었고 아이들은 스파클러와 불꽃놀이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15분 후 저는 란과 함께 알몸이 되었습니다. 붐붐, 안녕히 주무세요.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별표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별표의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